안녕하세요.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은 결혼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러나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시댁 단톡방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의 관계는 말보다 메시지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앱은 이제 일상 속 기본 소통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댁 가족들과도 단톡방이 생기죠. 처음엔 좋은 의도였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생일을 챙기고 명절 계획을 함께 세우고 함께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단톡방은 점점 다른 색깔을 띠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반가웠던 메시지가 어느 순간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소통이 아니라 의무처럼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끊임없는 알림입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 점심을 먹으려는 틈, 일에 집중하고 있는 오후, 겨우 쉬려는 저녁, 심지어 잠자리에 든 밤까지도 메시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뭐 하셨는지 묻는 말, 누구 생일이라는 알림, 이모티콘 하나로 끝나는 대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입니다. 그 중에는 꼭 내가 봐야 할 내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을까 싶어 다 확인하게 됩니다. 읽었으면 답을 해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참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시간도 흐릅니다. 집중도 흐트러집니다. 처음엔 알림을 그냥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잦아 꺼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왜 말이 없냐는 메시지가 옵니다. 내가 사라졌다고 느꼈나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눈치의 시작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회적 압박입니다. 시댁은 단지 가족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 위계가 존재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조심스러움이 담깁니다. 그런 문화가 단톡방에도 이어집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나는 업무 중이라 확인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때 아무 말 없어서 조금 섭섭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톡방도 하나의 사회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도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읽었으면 답을 해야 하고, 답을 하면 또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짧게 답하면 무심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이모티콘 없이 말하면 어색해 보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예절이자 테스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평가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잘 보이려는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시댁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닙니다. 남편의 부모이자 내 아이의 조부모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계속 눈치를 봅니다. 소통이 아닌 피드백을 주고받는 기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표현은 점점 과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마지막 문제는 개인 공간의 침해입니다. 어떤 날은 피곤해서 그냥 한마디 남겼습니다. 요즘 좀 힘드네요. 그러자 걱정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어디가 아프냐? 병원은 갔냐? 왜 힘드냐? 물론 그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과잉 반응은 오히려 피로로 돌아옵니다. 단톡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쓴 말은 가족 모두가 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확대됩니다. 가볍게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날 저녁엔 온 가족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말하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든 조심스럽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만의 공간이 사라집니다. 누구에게도 터놓기 어려운,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단톡방은 연결을 위한 도구가 아닌 관계의 무게가 실리는 장소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킬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정합니다.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1번, 저녁 1번. 이외 시간에는 알림을 꺼두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나중에 답 드릴게요. 이 한 문장이 오해를 막습니다. 셋째,
민감한 이야기나 감정이 담긴 말은 10일 대화를 선택합니다. 그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톡방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도록 천천히 반응해도 괜찮은 문화를 나누는 겁니다. 가족이란 단어는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나를 덮어버리는 담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따뜻한 거리감이 필요합니다. 시댁 단톡방은 나쁘기만 한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금세 내 삶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구조일 뿐입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기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철학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아가 들려주는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